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7장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유체역학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그 강의가 오늘 강의, 이번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연력학에서도 이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이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이제 공식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태 변화에서 첫 번째 이제 일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에 대해서. 자, 좀 일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밀폐계에서의 일과 그리고 개방계에서의 일, 그리고 고립계에서의 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자, 개방계에서의 일이 있고요. 두 번째, 밀폐계에서의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고립계에서의 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개방계. 자, 여기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유리컵 안에 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유리컵 안에 자, 이렇게 이제 물이 차 있는 건데, 개방계라고 하는 거는 이 유리컵의 뚜껑을 닫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유리컵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개방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개방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개방계 같은 경우에는, 자, 에너지, 즉, 열의 출입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만약에 뜨거운 물이라고 치면,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열어놓으면 다 식겠죠? 그죠? 뜨거운 물이 식는단 말이에요. 그죠? 열의 변화가 있어요. 즉, 에너지의 변화가 있고요. 자, 보세요. 에너지의, 자, 변동이라고요? 에너지의 변동이에요. 자, 에너지의 변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물이 넘칠 수도 있겠죠. 뚜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너지의 변동도 있고 물질의 이동도 있다는 거죠. 물이 흘러 넘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밀폐계라고 하는 거는 자, 말 그대로 밀폐시킨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자, 뚜껑을 이렇게 닫은 거예요. 뚜껑을 이렇게 닫았어요. 밀폐된 거죠. 그렇죠? 밀폐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뚜껑을 닫아도 이 안에 있는 물은 식어요, 안 식어요? 식겠죠. 그죠? 언젠간 식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좀 지울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밀폐계에서도 에너지의 변동, 즉 열의 출입이 있으니까 에너지의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이 있으면 물이 넘쳐요, 안 넘쳐요? 물이 안 넘치죠, 그렇죠? 거꾸로 넣어도 안 넘치잖아요. 이때는 물질의 이동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밀폐계. 자, 그러면 고립계. 자, 고립계는 뭐냐? 뭘 생각하시면 돼요? 보온통. 그죠? 보온통 있잖아요. 보온도시락 같은 거. 자, 보온도시락은 뜨거운 밥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식죠? 식지 않죠? 열의 이동이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에너지의 자, 변동이 없고요. 고립계는. 마찬가지로 물질의 이동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물질의 자, 이동도 없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방계와 밀폐계, 이제 고립계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이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개방계. 자, 개방계라고 하는 건 뭐냐? 개방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 공업일이라고 해요. 공업일이라고 해요. 이거는 압축일입니다. 압축했을 때 필요한 일인 거예요. 압축일. 그리고 밀폐계에서의 일은 뭐라냐? 밀폐계에서의 일은 바로 절대일입니다. 절대일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팽창했을 때 일입니다. 팽창했을 때 일이 되는 거예요. 밀폐계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일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절대일과 이제 공업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절대일. 자, 절대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팽창일이고요. 공업일이라고 하는 거는 압축일입니다. 압축일.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실린더. 자, 여기 실린더가 하나 있고요.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실린더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바로 피스톤. 자, 이렇게 피스톤이 자, 이렇게 생긴 피스톤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축이 있겠죠. 이렇게 축이.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실린더 안에다가 여기 있죠. 요 안에다가 가스를 어떤 기체를 채워요. 자, 기체를 채우고 요 밑에서 자, 열을 가합니다. 자, 여기다 열을 가해요. 이렇게. 여기다 열을 가해요. 그럼 이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죠?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면은 이 피스톤이 어떻게 돼요? 밀려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뭐예요? 팽창했다고요. 이 기체가 가스가 팽창해서 이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힘을. 동력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팽창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절대일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 피스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힘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가스가 점점 어떻게 돼? 압축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공업일입니다. 공업일. 이게 공업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호를 따지면 절대일을 플러스라고 하면 공업일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상.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스톤을 이렇게 위쪽으로 민 거를 절대일, 팽창일, 그리고 피스톤을 이렇게 미는 거를 압축일. 그래서 절대일을 플러스로 보면 공업일을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라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일이래요, 일. 자, 일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일이라는 건 뭐냐? 일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켜야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힘을 가했는데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다. 이거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힘만 준 거예요, 힘만.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피스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피스톤의 요 면적, 이 피스톤 있죠? 피스톤의 면적을 A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피스톤에 가하는 압력, 피스톤에 가하는 압력을 P로 놓을게요. P. 그리고 힘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피스톤이 움직인 거리 있죠? 움직인 거리를 S라고 할게요. 편의상. S라고 할게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일은 힘 곱하기 뭐라고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요. FS. 다시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만 주면 안 돼요. 힘을 줘서 어떤 물체가 움직여야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압력에서 보세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다. 맞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식에 의하면 힘 F는 PA가 돼요. 맞죠? 힘 F는 PA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힘 F 대신에 요 압력 곱하기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대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이 식에 이렇게 바뀌겠죠? P 곱하기 A가 되고 그 다음에 S가 됩니다. 그쵸? 여기 힘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A는 이 면적, 요 단면적이고요. S는 요 이동 거리예요. 그럼 이 두 개 곱한 게 뭐가 돼요? 면적에다가 요 길이 곱했어요. 그럼 바로 이 공간에 해당하는 뭐가 돼요? 부피죠, 부피. 그쵸? 이 면적에다가 이걸 길이를 곱했으니까 결국 A 곱하기 S는 바로 부피가 되는 거죠, 부피가. 그럼 뭐가 돼요, 식이? 결국 식은 P 곱하기 V가 됩니다, V. 부피. 뭐라고요? 1은 압력 곱하기 최적이라고요. 최적.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압력에다가 최적 부피를 곱한 거라고요. 부피. 그럼 이제 부피라는 거는 부피가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압력에다가 델타 V다. 이게 바로 1인 겁니다. 1. 왜? 부피는 변하니까. 그쵸? 이렇게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부피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는 1은 뭐다? 압력 곱하기 바로 최적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PV. 이거는 1입니다. 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대일과 이제 공업일 사이의 관계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에 대해서는 항상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를 보시냐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이제 보시면 돼요.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때 곡선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가 1번 상태라고 볼게요. 1번 상태. 1번 상태고요. 여기가 2번 상태예요. 1번에서 2번 상태로 이제 변한 거예요. 변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지금 어떤 물질이 변했어요. 상태가. 변했어요. 그때 절대일이라는 거 뭐냐? 보세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 곱하기 부피라고 했죠.
압력 곱하기 부피라고 했죠.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여기 있죠? 이 면적. 이 곡선이 있죠? 자, 여기 이 축으로 이루어진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이 면적.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 면적이 바로 절대 1입니다. 절대 1. 자, 요 면적이 바로 절대 1이에요. 절대 1. 절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업률은 뭐냐? 공업률. 공업률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죠, 여기.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바로 공업률이에요. 공업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공업률을 갖다가 이제 기호로 T라고 해. WT. T는 뭐예요? 공업률이라는 게 테크니컬 워크라고 해가지고 T를 써요. T. 그리고 절대일은 이제 기호로 이렇게 써요. 자, 이게 1이죠. 그다음 1, 2 이렇게. 예. 이렇게 1에서 2로 바뀌었을 때 그 상태에서 1을 얘기하는 거야. 요게 절대 1이고요. 요게 공업률이에요. 공업률. 아직 기호로 썼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자, 절대 1과 공업률의 관계. 자, 관계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V1이고요. 최적 V1. 여기가 V2예요. 그다음 여기가 압력 P1이고요. 여기가 P2예요. 자, P2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공업률. 지금 이 공업률 이거예요. 이거. 공업률은 자, 이 공업률은 절대 1. 이 절대 1에서 자 보세요. 절대 1에서 자, 이만큼을 더한 거에서 여기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죠. 하얀 부분. 여기 빈 부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자, 공업률이에요. 공업률. 여기 공업률은 여기 빨간색 되는데요. 이 공업률은 여기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면적에다가 자, 절대 1을 더해서 뭐를 빼주면 돼요? 이만큼을 빼주면 여기 면적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공업률은 자,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 면적 얼마가 돼요? 자, 공업률. 자, 이 면적 얼마가 돼요? 여기가 V1이죠. 여기 V1. 여기는 P2죠. 그죠? 그러면은 이 면적 얼마? 이 면적은? 그죠? P2 곱하기 V2. 자, 보세요. 바뀌었네. 이게 잠깐만요. 이게 P1이죠, P1. 왜? 지금 여기가 1번이니까 1번 상태니까 여기가 P1이고요. 여기가 P1이고요. 여기가 P2가 되는 거죠. 여기가 2번이 상태니까. 그죠? 2번 상태니까 V2, P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먼저 공업률은 이 면적은 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P1 곱하기 V1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P1 곱하기 V1 되고요. 그 다음 절대 1, 이만큼. 절대 1은 이거죠? 절대 1이죠? 자, 여기에다가 빼야 돼요. 얼마큼? 지금 보세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만큼을 다 합한 게 지금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공업률 요만큼을 구하려면 이만큼 면적 구하려면 어디를 빼주면 돼요? 바로 여기에 면적을 빼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림 보세요. 그럼 빼줘야 돼요. 자, 빼기 얼마? P2 곱하기 V2가 됩니다. 여기 이만큼 넓이. 그죠? V2, P2.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뭘 할 수 있냐? 잘 보세요. 이제 공업률 정리해 볼게요. 공업률은 절대 1이죠. 절대 1에다가 자, 플러스 P1, V1 마이너스 P2, V2가 되는 겁니다. P2, V2.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 이 P1, V1은 자, 변화하기 전이잖아요. P2, V2는 변화한 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주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절대 1. 자, 이거 부호 바꾸기 부호.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면 P2, V2 그리고 마이너스 P1, V1이 돼요. 맞죠?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를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똑같은 식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 P2, V2 마이너스 P1, V1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절대 1에서 마이너스 얼마다?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델타 PV가 되는 겁니다. 델타 PV.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서 앞에 걸 뺀 게 변화된 양이잖아요. 나중 거에서 앞에 걸 뺀 거잖아. 나중에서 앞에 걸 뺀 거. 이게 지금 변화의 양이 많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률은 절대 1 마이너스 바로 델타 PV. 그때 이 WTP가 뭐라고요? WT가 공업 1이고요. 자, 이건 뭐예요?
절대 1이고요. 그리고 자, 델타 PV. 델타 PV가 이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유동 에너지입니다. 유동 에너지. 요게 자, 유동 에너지예요. 유동 에너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거는 뭐다? 외부에 가한 1인 거죠? 외부에 가한 1. 그러니까 피스톤을 미는 거 있죠. 외부에 가한 1. W. PV가 뭐예요? 이 PV가 이거 뭐예요? 이게 W잖아요. W. PV가 가한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외부에 가한 1이다. 그래서 공업률은 절대 1 마이너스 유동 에너지다. 자, 이러한 관계식을 이제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에너지의 종류가 나와요. 에너지의 종류는 한번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종류에는 네 가지가 크게 나와 있는데,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 자, 유동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연력학적계의 경계를 통해 동작 물질의 출입이 있을 경우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 그죠?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물리에서 뭐예요? 물리에서 따지면 바로 뭐 2분의 1 mv제곱. 있죠?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동작 물질의 출입이 있을 경우 위치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체를 떨어뜨려요. 그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이렇게 지면 있어요. 자, 여기 어떤 높이 위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물체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높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이걸 딱 떨어뜨리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에너지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에 보시면 내부 에너지 나오죠?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내부 에너지는 동작 물질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로, 즉 온도의 온도.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의해서 값이 바뀝니다. 온도에 의해서.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게 자, 내부 에너지라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 그리고 유동 에너지는 입구와 출구에서의 압력과 빛의 변화에 의한 에너지다. 그죠? 이게 유동 에너지예요. 이거 PV, 여기 유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력학 제1법칙 있죠. 연력학 제1법칙에서 우리가 어떤 식을 배웠었냐면 이 식을 배웠어요. Q는 델타 U 플러스 자, PV라고 배웠죠. PV. P 델타 V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Q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얻은 열이에요. 자,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 그리고 P 델타 V는 요거는 바로 외부에 가한 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자, 음식 먹었어요. 그죠? 만약에 1000칼로리 되는 음식을 먹었다고 쳐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열을 올려주죠. 우리 음식 먹으면 좀 덜 춥잖아요. 몸에 열이 올라가니까.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에 있는 열을 올려준다고요.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뭐예요? 남은 열량은 갖다가 우리가 뭐 한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자, 일부분은 우리 몸에 열을 올리는 데 쓰고 나머지 열량은 뭐 한다고요? 우리가 일을 한다고요. 일을. 그래서 이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에 관계 있다고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관계 있는 거예요. 온도에.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가 어떤 식이 되냐면 2분의 3 nRT라는 식이 돼요. 뭐 여기까지 이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 nRT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 n과 n은 몰수, 요 r은 기체 상수예요. n과 r은 자,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자, 여기 뭐야? 이 온도, 절대 온도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달라진다고요. 아시겠죠? 내부 에너지가. 이 온도에 따라서. 자, 그리고 외부에 가해지는 일은 자, 뭐라고요? P 곱하기 델타 V라고요. P 곱하기 델타 V. 아시겠죠? 요거. 이 식 상당히 중요한 식이에요. 요거.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다. 요거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나온 식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유동 에너지의 변화가 나와요. 유동 에너지의 변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자, 보세요. 유동 에너지의 자, 변화다. 자, 보세요. 유동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요? 델타 PV라고 했죠? 유동 에너지가 뭐라고요? 델타 PV예요. 자, 그럼 유동 에너지의 변화다? 자, 델타 PV는 뭐냐? 바로
P2V2 마이너스 P1V1이 된다고요. 그죠? 나중 일에서 나중 에너지에서 나중에 일에서 처음 일을 빼주는 거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변화죠, 변화. 그죠? 그래서 델타 PV는 P2V2 마이너스 P1V1입니다. 나중 일에서 처음 일을 빼준다고요. 이게 바로 유동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유동 에너지의 변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공식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자, 어떤 과정이냐면은 정압 변화. 잘 보세요. 자, 정압 변화예요. 정압. 자, 정압이 뭡니까? 정압. 정압이 뭐예요? 압력이 일정하다고요. 압력이 일정할 때에 그때의 유동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P1과 P2의 값이 뭐하다고요? 똑같다고요. 일정하다라고요. 일정하다. 자, 그러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정압 변화인 경우에는 이제 유동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P2와 P1의 값이 뭐하다고요? 똑같은 값이라고요. 그 똑같은 값을 자 P라고 할게요. P. 그럼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 되겠네요. 그렇죠? 압력이 일정하다고요. 압력이.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그럼 이번에는 정적 변화. 그럼 정적 변화일 때는 자 유동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정적 변화. 뭐예요? 최적. 부피가 일정하대요. 부피가 V2와 V1이 일정하다? 똑같대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자, 유동 에너지의 변화 델타 PV는 자, 최적이 일정하니까 P2 마이너스 P1 곱하기 V라고요. 최적이 일정하다고요. 똑같은 값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이게 정압 변화인지 정적 변화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죠? 압력이 일정한 건지 최적이 일정한 건지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자,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예요. 바로 델타 U라는 거죠.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예요. 자, 간단해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뭐냐? 자, U2에서 U1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내부 에너지에서 처음 내부 에너지를 뭐 하라고요? 빼주면 된다고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된다고요.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델타 U. 이 델타라고 하는 게 변화율이에요. 네? 델타라고 하는 게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델타 U는 U2 마이너스 U1이다.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엔탈피라는 용어가 나와요. 엔탈피. 자, 엔탈피라고 하는 건 뭐냐?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자, 내부 에너지와 유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유동 에너지의 합이다. 다시요. 엔탈피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와 유동 에너지의 합이라고요. 합.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 식으로 쓰면 엔탈피를 대문자 H라고 써요. H. 그래서 H는 자, 내부 에너지 뭐예요? 내부 에너지 U죠, U. 내부 에너지 플러스 유동 에너지 PV가 되는 겁니다. PV. 그죠? 요거요.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유동 에너지라고요. 유동 에너지. 그럼 여기서 요거를 자, 이렇게 바꿀게요. 변화율로. 자, 변화율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식이? 자,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PV가 되는 거죠. 그죠? 델타만 지금 붙인 거예요. 변화율. 그죠? 그럼 뭐냐? 그럼 델타 H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 H. 델타 H라고 하는 거는 H2 마이너스 H1이 되겠네요. 그죠? 나중에서 처음 거 빼주면 돼요. H2 마이너스 H1. 자, 이것은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예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니까 이거는 뭐예요? U2 마이너스 U1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유동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유동 에너지의 변화니까 P2V2 마이너스 P1V1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엔탈피입니다. 엔탈피의 변화. 그죠? 여기에서. 자, 문제를 보시면 만약에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을 때 그때 뭐 엔탈피의 변화량이 얼마냐?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것은 없는 값이라고요. 내부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델타 H는 이거예요. 델타 PV.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유동 에너지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가 나와요. 엔트로피. 자, 보세요.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뭐냐? 엔트로피는 자, 일로 변환할 수 없는 자, 열의 양입니다. 자, 뭐라고요? 자, 일로 변환할 수 없는 자, 일입니다. 일. 네. 일로 변환할 수 없는 일의 양인 거죠, 양. 즉 뭐냐? 자, 여보세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 일정 부분은 내부 에너지, 몸의 열을 올린 데 쓰고요.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나머지는 자, 외부의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엔트로피가 뭐라고요? 일로 변환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외부의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럼 이거 뭐냐? 일종의 손실. 그죠? 손실이에요. 일로 변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어가지고 일로 써야 되는데 일로 못 쓴다고요. 일종의 손실인 거죠, 손실. 그죠? 열 손실. 예?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요 엔트로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엔트로피를 바로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엔트로피는 측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온도처럼 느낄 수도 없는 거고요. 엔트로피 같은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가상적인 물리량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상의 물리량입니다. 엔트로피는 측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양입니다. 엔트로피라는 게 자, 무질서도인데 일종의 일로 변환할 수 없는 일의 양으로서 손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아시느냐? 딱 한 가지 아시면 돼요. 한 가지. 자, 보세요. 엔트로피는 우리가 S라고 표현해요. 자,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자, 절대 온도분의 바로 열량의 변화량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자, 온도분의 뭐라고요? 온도분의 바로 열량의 변화량입니다. 이거예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 자, 보세요. 자, 가역 단열 상태예요. 가역 단열 상태.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연 현상은 가역이 아니라 뭐다? 비가역이다. 한번 앞으로 가면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가역 단열 상태는 뭐냐? 완전히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역 단열 상태는 이상적인, 우리가 구현해낼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가역 단열 상태에서는 뭐냐? 가역 단열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델타 Q가 열출입이 없다는 거죠. 가역 단열 상태는 델타 Q가 0이라고요. 그럼 델타 Q가 0이면 델타 S는 얼마예요? 델타 S도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가역 단열 상태에서는 뭐다? 엔트로피의 변화율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가역이에요. 비가역 자, 단열 상태죠. 단열 상태. 이거는 좀 실제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가역 단열 상태에서는 바로 그 엔트로피의 변화율이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 이 엔트로피는 얼마다?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음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델타 S는 얼마다? 0보다 크다. 가역 단열 상태에서는 엔트로피의 변화율이 0이지만 비가역 단열 상태에서는 엔트로피의 변화율이 얼마다? 0보다 크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가역 상태에서는 델타 S가 0, 그리고 비가역 상태에서는 델타 S가 0보다 크다.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괄호 2번에 보시면 이제 변화와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자, 먼저 보세요. 자, 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상태가 한 번 바뀐 뒤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비가역은 물질의 상태가 자, 변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비가역이라고 했어요. 그죠? 비가역. 그리고 단열이라고 하는 거 뭐야?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차단하는 거죠. 단열. 그래서 열을 차단되는 상태인데 이것은 바로 이상적인 조건을 뜻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조건. 이상적인 조건.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일로 변환할 수 없는 열의 양인데 바로 손실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상태량을 말하는 겁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가역 단열 상태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율과 비가역 단열 상태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율을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폴리트로픽 변화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의 변화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첫 번째 자, 등적 변화. 자, 등적 변화는 뭐예요? 최적이 일정한 거죠. 최적 일정한 거예요. 등적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압 변화가 있어요. 등압 변화. 그리고는 압력이 일정할 때의 변화예요. 등압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등온 변화. 온도가 일정할 때의 변화예요. 등온 변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단열 변화입니다. 단열 변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의 변화를 이용해서 그 실제 상태 변화에 가까운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상태에다가 뭘 한 거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바로 이 폴리트로픽 자, 변화를 더 추가한 거예요. 추가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더 실제 상태의 변화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폴리트로픽 변화라는 것을 이 네 가지 변화에서 더 추가를 시킨 겁니다. 폴리트로픽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를 기억하시냐면 이거예요. 자, 정압, 등적 변화, 등압 변화, 등온 변화, 단열 변화의 상태일 때 여기서 폴리트로픽 변화에서는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은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폴리트로픽 자, 지수. 자, 폴리트로픽 지수 n이라는 값이 존재해요. 그럼 이 n의 값, 폴리트로픽 지수가 n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등적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등압 변화가 될 수 있고 등온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 잘 보세요. 자, 등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자, V가 일정한 거죠. 그렇죠? 등적 변화예요. 정적 변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등압 변화라고 하는 거 뭐예요? 등압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온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단열 변화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건 좀 달라요. 단열 변화라고 하는 거는 바로 PV의 K승이 일정한 거예요. 이때 요 K가 뭐냐? K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열비예요. 비열비. 아시겠죠? PV의 K승은 일정하다. 요 K가 비열비입니다. 비열비. 자, 그리고 이 단열 변화는 일종의 폴리트로픽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비열비를 자, N으로 바꿔주면 그게 바로 폴리트로픽 변화가 돼요. 그래서 폴리트로픽 변화는 PV의 N승은 일정하다. 요게 바로 폴리트로픽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폴리트로픽 지수 N의 값에 따라서 등적 변화인지 등압 변화인지 등온 변화인지 다 알 수가 있다라고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n이 0일 때. 자,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n이 0이에요. 자, 여기 n에 0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P, V의 0승은 일정이니까 일정을 C로 넣기 C 일정하다 할게요. 자, P, V의 0승은 C다. 맞죠? 자, 이 n에다가 그냥 0만 집어넣은 거예요. PV의 0승은 C예요. 일정하다고요. 그러면 자, V의 0승 얼마예요? V의 0승이 얼마죠 이거? V 0승. 지수가 0이면 이 값은 1이잖아요. 1. 그쵸? 그럼 뭘 할 수 있냐? 따라서 P는 일정하다. 뭐가 일정하다고요? 압력이 일정하다. 뭐라고요? 이거는 정적 변화. 이런 거예요.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여기다. 그죠? 자, 이번에는 n이 1일 때 볼게요.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예요. 자, n에다가 1을 넣을 거예요. 1을 넣어야 얼마가 돼요? 그러면 PV는 C입니다. PV는 C예요. 자, PV가 일정하대요. 일정하대요. 자, 그럼 뭐냐? 잘 보세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PV는 nRT. 요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PV가 지금 보세요. PV가 일정하대요. PV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여기서 요 n은 몰수고요. 요 r은 기체상수니까 이 값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결국 T,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PV가 일정하다는 거는 요 온도도 일정하다고요. 즉, PV는 C, 이 말은 온도가 일정하다고요. 그럼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거는 정온 변화죠. 등온 변화. 똑같은 말이에요. 정온 변화, 등온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해만. 자, 이제 그 다음에 n이 k일 때. k는 뭐라고? K는 비열비예요. 비열비. k가 비열비예요. 자, 그러면 P, V 여기 n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요? k 들어가요. k. PV의 k승은 일정하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PV의 k승은 일정하다. 자, 이건 뭘 뜻한다? 자, 뭘 뜻한다? 이거는 단열 변화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n이 0일 때가 무슨 변화냐? n이 1일 때가 무슨 변화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거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요 공식에다가 넣으면 돼요. 넣으면. 이렇게. 자,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 하면 돼요. 자, n이 무한대일 때. 자, n이 무한대일 때요. 잘 보셔야 돼요. P, V의 무한대가 일정하대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자, 잘 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양쪽 변에다가 무한대분의 1을 할 거예요. 이렇게 무한대분의 1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되냐면, 자, 무한대분의 1을 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잘 보셔야 돼요. P의 무한대분의 1승이 되고요. 여기는 V가 되겠죠? 약분되니까, 그죠? 무한대 약분돼 버리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어차피 일정한 값을 무한대분의 했어도 이거 똑같이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무한대분의 1이 얼마냐? 무한대분의 1이 이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냐? 무한대분의 1이면 0에 가까이 가요. 그럼 P의 0승이니까 앞에는 1이라고 1. 이 값은. 그죠? 무한대분의 1이면 이거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요. 분모가 하나씩 커지니까. 그럼 이 값은 1이라고요. 그럼 결국 뭐냐? 최적이 일정한 거예요. 최적이 일정하다고요. 그러면 n이 무한대일 때는 최적이 일정해요. 최적이 일정하니까 이거는 뭐다? 정적 변화다. 등적 변화 똑같은 말이에요. 등적 변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k일 때, n이 무한대일 때 이 네 가지의 값에 따라서 변화가 다 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하셔도 되고요.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폴리트로픽 변화에서 자, PVT의 관계식이에요. 자, 보세요. 폴리트로픽 자, 변화에서 자, PVT의 관계. 자, 이 관계식 아셔야 돼요. 이거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PVT의 관계예요. 폴리트로픽 변화에서. 자, 뭐냐면 자, 보세요. T1분의 T2는 자, V2분의 V1의 몇 승이냐? 바로 N-1승이에요. N-1승. 이 N이 뭐라고요? 이 N 값이 폴리트로픽 지수예요. 폴리트로픽 지수. 자, 그리고 바로 P1분의 자, P2. 이거의 몇 승? 바로 N분의 N-1승입니다. N분의 N-1승. 이거예요. 폴리트로픽 변화에서 PVT, 압력, 비체적, 온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자, 더 간단해요. 단열 변화. 자, 단열 변화에서 PVT의 관계.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자,
폴리트로픽 지수 n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K만 넣으면 돼, K만. 그러면 T1분의 자, T2는 V2분의 V1의 K-1승이고요. 그리고 P1분의 P2의 K분의 K-1승입니다. 똑같잖아요. N 대신에 K. N 대신에 K만 넣은 겁니다. 이게 바로 단열 변화에서의 PVT의 관계입니다. 이거 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참고사항에 그 상태의 변화에 따른 상태값의 비교표가 있잖아요. 그죠? 이 표를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문제 푸시면서 자연스럽게 공식을 접하시는 게 더 공부하시기 더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전부를 다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범위 밖에서도 시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5문항이 나오는데 그 5문항을 다 맞추려고 하는 거는 욕심입니다. 왜냐면 지금 요 한 강의를 듣고서 그 내용을 그 문제를 다 맞춘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5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만 맞추자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 연력학을 너무 깊게 들어가자면 내용도 어려울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좀 뽑아 놓은 거니까 이 정도만 공부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그 시험에 지금 이 이론 내용이 없는 내용들은 관련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식도 접해보고 그리고 공식도 암기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른 과목 공부 못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로 바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